오늘은 이제 정치 파트에서 제 강의를 들으시게 될 텐데, 일단 제 이름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전 정은주라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부분에서 법과 정치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이제 정치는 정치대로 법은 법대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분량들이 적지 않아요. 경제나 사회문화에 비해서 사실은 분량적으로는 가장 많은 분야임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에 비해서는 당연히 뭐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좀 쉽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좀 집중적으로 암기만 해 놓으신다면 전체 출제되는 비중에서 정치가 가져가는 비중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만 좀 충실하게 공부를 해 놓으면은 점수를 따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페이지 펴시고요. 제 첫 장을 보시면 민주정치와 법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다음에 차례 한번 펴보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민주정치적 과정과 참여.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헌법 요 부분이 우리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정치 파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헌법은 정치에서도 나오고 법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원래는 이 두 가지가 섞어져 가지고 여기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민법 부분 개인생활과 법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법, 그다음에 공법 부분 사회생활과 법 이렇게 형법과 관련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출제되는 게 제 5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국제정치 파트 이렇게 해서 총 6장으로 정치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어디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는 없어요. 정치 전반적으로 문제가 고루고루 분포가 되어서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선 첫 번째 보면 민주정치와 법에서 국가와 정치 파트를 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저랑 이제 밑줄 치면서 중요한 부분 제가 밑줄을 치라고 하면은 형광펜이든 뭐든 꺼내놓고 쭉쭉 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제가 또 판서를 통해서 보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의 정치에 보면 국가의 성립과 본질 나오죠.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행위가 정치의 개념이 뭐냐 아직 잡지는 않았지만은 정치라고 하는 행위가 어떤 국가 집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국가라는 개념을 먼저 잡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도대체 무엇이며 국가가 어떻게 해서 성립되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다루게 되겠죠. 그래서 국가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럼 그런 국가가 되려면 도대체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와야 되냐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여기 교재에 보시면 영토, 주권, 국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영토, 국민, 주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토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교재에서 말하는 영토라고 하는 것은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밟고 있는 영육, 그죠? 그거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영토 하면 흑토자를 생각하면서 땅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땅은 영육을 얘기를 하죠. 영육, 그다음에 영해, 영육과 영해의 상공인 영공을 합해서 우리가 모두 영공이라고 포함하면서 모두 영토라고 이렇게 명명하게 되겠죠. 자, 이 영토를 바탕으로 해서 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국민이 된다고, 이제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국적은 마음대로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일정한 어떤 성립 조건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뭐 선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이민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때도 힘든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국적도 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주권에다가는 별표를 꼭 해다 주십시오. 이 주권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은 굉장히 많은데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뭐 어렵지는 않죠. 대내적으로는 어떤 권한보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권보다 더 앞서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국민에게 있다. 헌법 제1조 1항에 나와 있죠. 그래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죠? 모든 국민은, 그죠? 주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헌법적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모든 어떤 규칙이나 법이나 모든 질서 어떤 규약 이런 것들에 앞서서 주권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한다라는 의미로 최고성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어때요? 다른 나라와 분리되는 다른 나라의 사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우리나라 땅을 어떻게 할 수 없고 국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쳐낼 수 없는 그런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내적인 최고성, 대외적인 독립성을 갖는다라고 하면서 시험에서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는 이렇게 유치한 문제는 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대내적인 최고성을, 이것은 대내적인 최고성을 가지고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주권이라고 답이 가야 되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헌법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유심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성립되었던, 국가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성립되지 않았겠느냐. 여러 명의 학자들이 많은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많은 주장들 가운데서도 여기서 이제 신의설, 그 다음에
가족설, 실력설 쭉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only 하나죠. 뭐 사회계약설입니다. 자, 이 사회계약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공부를 이 공부만 하신 게 아니고 물론 이 공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사회계약설이라는 사람, 사회계약설을 주장했던 사람은 크게 세 사람이 있죠. 홉스, 로크, 루소입니다. 그죠? 자, 우선 사회계약설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홉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크, 그 다음에 세 번째 루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홉스가 가장 빨라요. 자, 이 세 사람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물어본다면 당연히 국가란 또는 뭐 사회란, 뭐 사람들의 동의와 계약에 의해서 성립된 어떤 부산물이다라고 주장했던 측면은 셋 다 공통점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선 이 홉스라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성악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악설? 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뭐야? 못돼 먹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악한 존재고 다 뭐 이렇게 배신하고 그다음에 뭔가 탐욕적이고 남의 걸 앗아가려고 그러고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고, 그래서 태어날 때 인간은 누구든지 다 이렇게 나쁘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덜 악한 애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막아주고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홉스가 주장했던 것은 바로 군주 주권론이죠. 주권을 누구한테 준다? 바로 군주한테 주권 모두 준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권,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누구한테 양도한다? 군주한테 모두 양도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부 양도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홉스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악설, 군주주권, 전부 양도설도 있지만 또 하나 더 용어가, 이 사람이 썼던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가 뭐냐면 바로 만만투입니다. 선생님 줄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쉽게 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못됐기 때문에 다 누구든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죠? 다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칠 수도 있고, 이런 상태이죠. 그렇게 놔두면 어때요? 투쟁 상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연 그대로 두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투쟁 상태를 누가 군주가 나서서 주권을 행사했을 때라야 비로소 사회 질서가 잡힌다라고 표현하면서 개개인이 가지는 주인된 권리는 누구한테? 군주한테 모두 양도하라는 의미로 이 홉스의 군주 주권론 또 사회계약설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크는요. 이 로크의 사실은 인간성은 그다지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오히려 교육학 이런 데서 많이 나오죠. 로크는 인간을 백지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는 하얀 백지와 같다. 그래서 내가 거기다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얘가 뭐 좋은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이겠죠. 오늘 다양한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 로크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중시했던 것이 바로 이 재산권이고요. 이 가끔 인간 자체, 로크 자체는 어떤 자연 상태의 인간을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인간 자체가 뭐라 그럴까? 사회생활을 해 나가면서 어떤 집단 공동체에 있다 보면은 탐욕적인 자들이 나타나고 인간 본성에 있는 어떤 탐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의 재산이 서로 뺏기거나, 그죠? 또는 차지하거나 이럴 수 있다. 그래서 이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구성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들의 합의체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계약론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국가에 올라가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이 재산권을 또 싸우려고 투쟁을 하면 안 되죠. 대표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누구를요? 그렇죠. 바로 군주를 만드는 겁니다. 얘도 군주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군주는 형식장입니다. 그리고 군주가 있어도 누구를 만들어? 위에 의회를 만들어서 국민을 대표하는 이 의회를 만들어서 군주를 감독하고 감시하게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으로 따져보면 군주가 대통령이니까 행정권이 되겠죠. 그죠? 의회와 행정권을 구분하는 이권 분립론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로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국가를 만들고 국가한테 우리의 모든 주권을 그렇죠. 일부만 양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앞에 홉스랑은 좀 다르죠. 왜냐? 이 일부라는 표현들이 참 재밌어요. 일단 우리가 우리의 대표자를 뽑아서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에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국가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얘나 얘가 잘못하면 누가? 국민이 얘들을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뭘 설명해요? 그렇죠. 저항권이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로크와 관련되는 것은 이 정도의 내용들이지만 조금만 더 깊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의회주의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간접민주정치. 국민이 직접 정치 현장에 가서 뭔가를 결정하고 의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자를
보내서 걔들이 잘하고 있나 없나를 늘 감시를 하다가 잘 못하면 너 내려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과정 우리가 저항권으로 같이 묶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간접민주정치는 현대의 민주정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기도 하죠. 뒷부분은 가서 하겠지만 일단은 로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전부 양도설을 주장을 했다면 얘는 언제든지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일부 양도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